망가진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것! 레몬수예요. 레몬에는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유기산, 구연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콩팥 환자분들은 반드시 레몬수를 실천하셔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문화는 없다. 왜 뜬금없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콩팥이 망가지게 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각종 화학 물질들이 간과 콩팥을 병들게 한다, 치매로까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기전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면 간과 콩팥 해독해주는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끊으시라고 하는 게 그리고 유제품입니다. 콩팥 신장질환이 늘고 있는 이유는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질병률, 발병률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 생존율만 이제 높여지고 있는데, 그건 또 터무니없는 통계치가 나오죠. 120%, 150% 이렇게. 왜냐하면 생존율 완치율이 그 나이대 연령대에 다른 그 전혀 질병과 상관없이 살아남고 있는 그 수명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통계치가 주는 오류인데 이건 미국에서부터 주는 거라서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가 있게 보이는 거지만 실상 유방암이나 이런 자궁암의 생존율은 아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신장암, 콩팥 질환은 단순히 콩팥이라는 기관이 안 좋아져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콩팥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간과 기본적으로 콩팥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해독을 해주는 기관을 하죠. 간이 먼저 독소를 첫 번째로 감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한다면 콩팥은 그거를 조금 도와줘서 완충 역할을 해줘서 특히나 혈액을 걸러가지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해주는, 혈액을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이게 평균 5리터씩이 도는데 계속 이게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콩팥이 하는 일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인해서 콩팥이 두 개가 있다라고 자연치유나 오래된 전통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콩팥을 하나를 이식을 해도 생존을 또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이고요. 그래서 이 콩팥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게 사구체 여과율이에요. 뭐 아니면 크레아틴이라든지 이 단백질 그 수치, 사구체라는 모세혈관의 덩어리가 이 콩팥에 있는데 현대 의학에서 밝힌 것은 약 100만 개씩 있다. 이게 세뇨관과 함께 사구체가 각각 100만 개씩이니까 약 200만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게 계속 일을 하면서 혈액을 걸러주고 노폐물을 밖으로 보내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에 독소가 안 쌓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장 기능이 콩팥 기능이 약화를 시키는 것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게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은 정말 5%에 불과하고요. 콩팥은 나머지는 계속 쌓이고 쌓여서, 즉 이게 뭐예요? 고혈압과 당뇨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엔 콩팥 질환 환자들이 많아져서 진단명으로 하면은 물혹이 있다. 이걸 뭐 다낭신이라고 하고 사구체 신염, 사구체라는 거에 대한 염증이 생겼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명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걸 갖다가 진단을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팥도 침묵의 살인자다라는 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 강연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이미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콩팥도 회복할 수가 있다. 어떠한 건강 정보들을 많이 보시면 한 번 망가진 콩팥은 회복이 안 된다라고 겁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콩팥은 신호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왔을 때 진단했을 때는 늦었다. 이미 10에서 20% 망가지고 그 망가진 거 회복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현재 현대의학에서 기준점을 5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보통 사구체 여과율 그 퍼센테이지와 크레아틴으로 하는데 이 크레아틴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근육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하나의 물질인데 콩팥에서만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콩팥의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건데 신호가 대표적인 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구분하기가. 두통, 어지러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흐릿하게 보이든지 여러 개로 보인다든지 그리고 계속 졸린다든지 그리고 가장 콩팥 기능이 안 좋았을 때 오는 게 부종. 근데 이거 간도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얼굴이 다른 때보다 더 조금은 까맣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햇볕을 많이 쐬고 왔거든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유럽 지역을 돌고 있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햇볕이 따뜻한 나라들. 근데 가면요, 정말로 그 선크림 바르는 분들 못 봐요. 정말로 선텐이 어떻게든 햇볕을 더 받으려고 하고, 태닝을 달으려고 오일 정도 바르지. 우리나라처럼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문화는 없다. 왜 뜬금없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콩팥이 망가지게 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불편하시겠지만, 피부를 갖다가 지금 탄력 있게 만들고, 내 현재 갖고 있는, 그래서 뭐, 가속노화, 저속노화, 이런 얘기가 노화 방지가 지금 계속 화두로 건강 분야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계속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는 피부, 탄력 있는 피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피부가 흡수하는 중금속이나 각종 화학 물질들이 간과 콩팥을 병들게 한다. 더 나아가서 치매로까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기전은 나와 있습니다. 유제품이 유방암을 갖고 온다라는 게 밝혀졌듯이. 그래서 저는 콩팥을 갖다가 먼저 회복을 시킬 방법은 가장 먼저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 진짜 안 먹은 날 있거든요. 그 화장만 해도 피부 트러블 날 때 있고 이게 생리전 증후군을 떠나서 아니면 완경이 와고 나서도 피부가 뒤집어지신 분들 많아요. 그때는 저는 가장 먼저 상담 오면요,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화장, 향수, 파마 요거 먼저 중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단하고 그냥 채소가 실천했는데도 그렇게 꿈쩍 안 하던 혈당 수치 아니면 콩팥 수치 개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경국적으로 이런 게 계속 병원 데이터에 안 쌓이는 게 안 아프신 분들 아니면 더 이상 수치에 집착하고 연연 안 하신 분들은 안 가요. 그리고 좋아지더라도 그 얘기를 기록을 안 합니다. 선크림을 중단했어요. 화장을 안 해요. 파마를 안 해요. 근데 이런 연구 논문들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아직 메타 분석에 의해서 나오기까지는 어렵죠. 그리고 왜냐면 이건 연구비 지원이 다각도로 될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화장품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선크림이 치매를 유발하는 기전이 있다. 근데 알아요. 계속 그래서 선크림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 겁니다. 중금속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과학자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팥이 안 좋아질 때 주는 신호는 부종도 있습니다만 피부 트러블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라. 염색을 했을 때 내가 눈이 따갑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두통이 심하다면 그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특히 뭐 커피로 인한 두통, 피부 트러블, 변비 이러한 게 다 콩팥이 나 지금 힘들어라고 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것들만 제거를 해주면요, 회복을 해요. 자꾸 회복이 안 된다라고 그걸 주입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 봐도 수치가 좋아지고 경과가 좋아지는데 이거를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이게 감춰질 진실이 아닌데, 그래서 절대로 콩팥은 이거는 한번 망가지면 안 된다더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현재 몸이 주는 신호들, 이게 뇌졸중과도 비슷해요. 간이 안 좋을 때도 오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때 저는 또 말씀드리잖아요. CT 찍으면 콩팥이 힘들어요. 조영제 배출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배출하면 다행이에요. 배출도 또 잘 안 돼요. 몸에 남아요. 그럼 계속 아픈 거죠. 그게 결국에는 루푸스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또 진단을 받고 류마티스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서요, 조금은 불편하고 인식 전환이 돼야 되겠으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근거 자료는 다 이미 나와 있고 분명히 이러한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즉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혈액이 5리터라면 림프액은 15리터나 우리 몸에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림프 시스템을 회복을 했을 때 콩팥을 회복시키는, 왜냐면 콩팥은 모세혈관들을 기본 바탕으로 이게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능력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게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상수도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라면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게 림프 시스템이에요. 배출해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이죠. 그리고 이 림프 주머니에 이 쓰레기들이 쌓인 게 배출을 못하고 노폐물들이 쌓여서 3cm 이상, 1cm 이상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종양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먼저 완전 배출을 시켜주기만 해도 반드시 우리 콩팥은 회복하고 그러한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콩팥의
5단계 마지막, 즉 4단계 정도 가면 병원에서 이제 혈액투석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3명 중에 1명 걸로 주위에 이렇게 혈액투석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도 3명 중에 1병. 그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은 그건 기본으로 이제는 둘 중에 1명은 먹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 돼서 정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수준이 돼 있는데도 약 먹는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느냐를 한번 그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콩팥도 마지막의 혈액투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투석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희망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요, 반대로 혈액투석 10년, 30년 했을 때 그 끝은요, 진단명에는 대부분이 신부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콩팥이 문제가 아니고 신부전으로 사망되는 진단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오는 거죠. 합병증으로. 아니면 폐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 폐렴이 많은 것도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이 와요. 그러니까 눈이 먼다든지 손발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칼륨 수치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니까 결국에는 칼륨의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나트륨, 칼륨, 그리고 칼슘, 이 역할들이 맞아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심부전, 심장마비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니면 장내 출혈이 심해서 그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대부분 결말이 암 환자들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 끔찍한 세월들 동안에 물론 그렇게라도 오랜 시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의료 산업이 만들어낸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이유로 인간의 삶의 수준과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장질환, 콩팥질환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런 끔찍한 일에 당한다. 중환자실에서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누워있고, 무식 상태로, 뇌사 상태로, 코마 상태로, 체외 이제 생명 유지술 장치에 의해서 그거를 혈액 투석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 하나가 제 책에도 조금 언급도 하고 강연도 이렇게 몇 번 드렸던 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심을 좀 가져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필요하게 연명치료, 왜 이거는 더 이상 연명의료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콩팥 혈액 투석도 과연 어디까지 치료로 봐야 되느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만 계속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과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가느냐라는 얘기까지가 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완전한 건강을 가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그런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가족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면회를 왔다 갔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떨어지는 수준이 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전연명의향서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거를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번 기회에 거기까지 콩팥 질환의 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해놓으면 그나마 내 삶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 망가진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것 하면 저는 당연히 채소 과일이겠죠. 그래서 이건 다 헷갈리시는 정보예요. 물론 무조건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환자들에 대해서 채소 과일을 제한을 시키는데 칼륨 수치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작용은 뭘로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대로면 많은 임상 경험들의 그 자주들도 보고 제 예방원 상담 환자들을 보면 4단계, 5단계 혈액투석 받다가 이건 못하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이 채소과일식 착즙을 먹고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녹즙을 먹고 위암 환자들이 좋아지듯이 콩팥이 다시 회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책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녹즙을 먹어라 아니면은 케일 주스나 샐러리 주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계별로 그게 다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와. 병원에서 그걸 해주면 가장 좋죠. 그걸 해주시는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새는 영양사가 병원에 있고 사회복지사까지 있어서 통합의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불필요한 치료는 돈들 아끼고 식생활 습관으로 훨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야죠. 근데 그 돈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상담비도 안 줘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녹즙이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CCA 주스를 말씀드린 건데, 이 이전에 하셔야 될 게 뭐냐? 레몬수예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계속 유행을 시켜서 제기업들이 팔게 만든 것 중 하나가 CCA 주스와 함께 레몬 착즙 입니다. 그러니까 레몬수를 드셔라. 하루 시작을 할 때 음양탕 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레몬수를 드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레몬은 몸을 산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신장, 즉 콩팥은 석회화된 모세혈관들 때문에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이 석회화 시키는 것, 뭐 50개는 원인도 석회화라고 하잖아요. 칼슘이 부족하면은 이게 되려 석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좀 모순적인 게 되게 많아요. 병원에서는 칼슘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데서는 또 파는 단체에서는 영양제 중에 칼슘 꼭 먹으라고 하고, 근데 이 석회화를 만드는 게 칼슘이 원인이지만 결국에는 칼슘 부족 때문에 생긴다라는 기전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 영양제나 약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레몬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즉 유기산, 구연산, 인,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레몬산, 사과에도 많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레몬수만 꾸준히 드셔도 콩팥이 회복을 한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뇌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변비, 암, 모든 게 좋아집니다. 왜? 혈관의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이 잘 나가야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내가 먹는 게 아직은 부담스러우신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레몬수부터 시작해 보세요. 레몬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스퀴즈해서 그 즙을 먹는 겁니다. 즙도 물과 희석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물을 잘 희석해서, 이거는 제가 레몬 편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콩팥 환자분들은 반드시 레몬수를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꼭 콩팥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는 예방원 오신 분들, 그리고 제 강연 기본으로 현재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면, 특히나 아프다는 건 간과 콩팥 해독해주는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끊으시라고 하는 게 커피랑 영양제, 그리고 유제품이에요. 술, 담배는 그거는 선택사항이라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야 되는데 커피가 약물인 카페인과 발암물질인 화학물질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활발히 한다는 건 동시에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갖고 와요. 그 동시에 어떤 것도 있겠어요? 크레아틴 수치,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에 나오는 단백질인데 이게 뭘로 인해서 많이 그게 발생이 된다? 육류 섭취에서 많이 또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습관 면에서 요것들만 조금 제한을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100일만. 평생 끊으라는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초초초 가공식품들이죠. 간과 콩팥이 해독할 수 없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과 동시에 MSG 논란, 지금 MSG라는 말을 아예 못 쓰게 만들었는데 글루탄산 나트륨, 뭐 L글루탄산 나트륨 식품 성분표에 들어있는 게 그게 MSG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원이었죠. 다시마에서. 그리고 지금은 사탕수수에서 이거를 뭐 정제해서 추출해냈으니까 몸에 무해하다라고 결론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도 있지만 글루타메이트처럼 이게 이제 글루탐산인데 이게 우리 몸에 전반적인 작용을 하는 효소입니다. 근데 콩팥에도 이 기능을 갖다가 콩팥이 걸러주는 기능인데 이게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간에는 글루타치온이 그 기능을 한다면 콩팥에는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인공적인 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부터 해서 틱장애, 여러 가지 인지장애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 아니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MSG, 인공감미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루탄산 나트륨뿐만 아니라 아스판탄, 아세선파칼륨, 스테비아 이런 인공감미료도 드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콩팥 환자들은 특히나 이런 인공 조미료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반드시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혈액투석 나 받기 싫은데 하시면서 계속 커피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 찾아 먹고 감각 콩팥을 살리는 영양제가 있었다면 혈액투석을 받으신 분도 없어야죠, 여러분. 자명한 사실이에요. 어떠한 약물도 감각 콩팥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 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효능과 효험을 계속 강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한약도 약이거든요. 그나마 자연에서 정말 와서 약재를 자연에서 온 걸 건조시키고 말린 거를 물에 달여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확인이 됐던 거죠. 이게 어떻게 원리로 하는지. 생약학, 물질 모든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자연에서 온 채소 과일이다. 왜? 40도에서부터 효소 효모는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데쳐서 먹었을 때 칼륨 수치는 떨어질지언정 다른 수치도 다 같이 떨어진다.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그래서 콩팥 환자들이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근데 그 외에서는 자연 치유하시는 의사분들이 하는 곳에서는 다 완치한 사례도 있고,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나 통합요법으로 대체요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인의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반드시 좋아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저는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전파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강연 올 때는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자기계발서로 인사를 드렸어요. 즉 건강한데 왜 뜬금없이 자기계발서냐? 결국에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인사드리는 게 7번째 책입니다. 벌써 완전 건강 상담소라는 제목인데 완벽할 건강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책에서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방법론보다는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근데 좀 더 쉽게 썼어요. Q&A 형식으로 총 60개의 질문으로 제가 지난 수년간 그리고 1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채소과일식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들, 가장 궁금하셨던 것들, 이런 강연을 보고 실천하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60가지로 압축하고 선정해서 했는데 책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3개의 질문씩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20일이거든요. 근데 3개도 읽기 어려워? 그러면 하루에 2개씩만 읽으시면 30일, 한 달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2개, 3개씩 읽으시면서 실천을 함께 해보시라는 거예요. 채소과일식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동은 맨발 걷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일기를 좀 써보셔라.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어떤 걸 먹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20일과 한 달만 하셔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나 방법론까지 넣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건강서적에서는 종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이 되고 나면 60일, 90일, 그래도 그 다음은 결국에는 1000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 채소과일식 실천했는데 왜 바로 안 돼? 나 다시 카니보, 육식 먹는 거 해볼래. 이것도 해도 안 돼? 나 다시 기능의학처럼 강조하는 영양제로 한번 해볼래.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선택을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여러분이 약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와중에 가장 기본이 채소과일식을 바탕으로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것, 드시고 싶은 것만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그 건강의 기준을 뭘로 잡아라? 완전한 걸로 잡아야 된다. 완벽으로 잡으니까 우리가 계속 강박과 집착에 시달리고 소비 마케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거는 모든 사회 전반 분야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외딴 무인섬,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한 번쯤은 이 책을 통해서 앞선 여러 가지 책들도 있지만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히 궁금한 것들 그리고 실천하는 것까지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채소과일식 잘하고 계신 분들 역시나 더욱더 궁금한증이 해결돼서 주위에 자신있게 나누고 전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엔 사람이 사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나만 행복하면 그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위와 나누고 그 행복을 더욱더 극대화했을 때 그건 결국엔 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루하루 감사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목적에서 이번 강연 영상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원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지. 네가 뭘 아는 뭘 알아?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 쓰면 그 몸에 고스란히 부정적인 기운이 나한테 온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웃으시면서 이 강연 영상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